지난 대선 때 이미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문재인 전 대표 일자리 관련 공약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책공간 국민성장 토론회에서 했다는 건데요. 혹시 거기 녹취 있나요? 예, 한번 들려주시죠. 직접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교체를 통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이어 세 번째 들어설 민주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는 일자리 정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실을 만들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놓고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일자리 챙기는 건 다 좋은데 이렇게 연일 공약을 발표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루 한 건, 지금 보면 아마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제 귀국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이슈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지금 아마 문재인 캠프의 전략은 하루에 한 건 이제 공약을 발표한다, 뭐 이런 전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공약에 대한 좀 집중도를 높이고 더군다나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이 행보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카드적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일자리 대책을 봤습니다. 저도 뭐 경제 관련 분야이기 때문에 아주 잘 봤는데 일단은 뭐 평가를 하기 전에서 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씩 좀 있더라고요. 이제 가장 먼저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겠다. 가령 뭐 우리 소방 인력 같은 경우는 뭐 부족하니까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좀 이제 큰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있겠고 노동 시간 단축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52시간을 지켜야 되는데 잡쉐어링이죠. 네, 잡쉐어링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세 번째 신성장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연 4차 사업을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뭐 쟁점들이 있고 또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대기업의 80%로 하겠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제 대기업에 대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제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청 부분을 같이 끌어올릴 수가 있으니까 또 비정규직 격차에서 이건 뭐 노동시장 유연성인데 어쨌든 고민한 흔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잡 쉐어링 같은 경우에 예전에 독일의 그 사회민주당 오스칼라 폰테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걸 맨 처음에 얘기를 했거든요. 이 노동시장 단축하고 이거 좀 나누고 근데 독일에서도 그게 그다지 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다를 수 있으니까 또 봐야 되겠고요. 반기문 전 총장은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고 또 조선대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 이후에 대학생들하고도 토론을 벌였는데요. 또 오후엔 대구 서문시장 갔습니다. 아, 정말 이 영원함을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바쁜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자, 반 전 총장의 바로 이런 행보에 대한 관련 영상부터 직접 보시죠. 저는요, 어떤 사람을, 우리 국민을 당신은 이 짝이고 당신은 저 짝이다, 당신은 뭐 보수층이다, 당신은 진보층이다. 그 상당히 일시적인 현상이고 그건 너무 그렇게 구분하는 건 좋지 않다. 나는 안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나 사회 문제, 경제 문제, 취약자라든지 이런 계층의 사람들과의 늘 대화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오늘 이제 상세 설명인 거죠. 예. 진보적 보수주의자 얘기하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비판을 이제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진보 진영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일단 자세한 해명. 그러니까 안보 쪽은 보수고 뭐 경제 사회 문제 쪽은 자기는 진보다. 그 얘기를 좀 정리해서 오늘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 부분을 봤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귀국 이후에도 이 컨벤션 이펙트가 적다라는 그런 조사가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조사가 있는데 일단 여론조사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지금 이 여론조사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의료에서 한 조사인데요. 54.1 대 34.2 양자구도에서 이런 거고요. 자, 다음 여론조사
예. 또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 삼자구도, 예, 이건 이제 삼자구도가 이제 이런 식이 돼 있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있죠? 예, 요거는 RN서치의 이거는 이제 한국 리서치 저거고요. 요거 말고 또 RN서치 조사가 있을 겁니다. 예. 자, 지금 이 RN서치의 여론조사는 좀 올라갔어요. 근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여론조사 보면서 어떤 거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사실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뉴욕에 있다가 어떤 그다음에 신비주의에 쌓여 있다가 이제 현실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런 정도 이제 감이구나. 지금 일주일 되셨거든요. 예.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일주일간의 어떤 여론조사의 어떤 집중도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그만큼의 큰 성과가 못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보면 결국 첫 번째는 메시지가 좀 분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오실 때부터 본인이 진보적 이제 보수자 이야기했지만 그럼 도대체 어느 편이냐? 자, 이 보수냐 진보냐 지금 일단 우리는 그쪽을 지금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 불명했고 또 하나는 이 본인이 지금 행보를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많이 돌아가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좀 뚜렷하게 임팩트가 없는 것이고 예. 또 기존의 정치인들이 했던 것과 비슷한 행보를 좀 하고 계세요. 사실 예전에 정치인도 보면 뭐 팽목항 가고 뭐 예. 또 5.18 묘지 가고 지금 저 봉화마을 가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이제 홀로 다니다 보니까 정당의 도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그 여론전이라든지 얘기를 했죠. 예. 뭔가 쟁점만 만나든지 정치계에서 예. 뭔가 좀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없으니까 예. 계속 지금 구설수만 사실 나와요. 사실 이게 별로 구설수가 나올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예. 자꾸 쟁점이 됩니다. 뭐 음복을 할 때 그냥 예, 술을 예. 마셨다는 도 아니면 뭐 이 음성 가서는 또 턱받이를 했다는 도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사로운 거 가지고 예. 자꾸 쟁점이 되는데 그러면서 보면 빨리 어떤 면에서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좀 서포트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즉 당이 예. 필요하다는 게 절박한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하게 저는 해주시죠. 보수가 주춤거리고 있다. 예. 이렇게 규정을 좀 짓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반 총장 돌아오면 예. 확 지지를 하고 싶었는데 이 일련의 민생 행보에서 보이는 이 엇박자들을 보면서 아 이거 좀 약간 그래서 다시 도로 좀 유보적인 것으로 돌아가 있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예, 뭐 하지만 이제 설이 다음 주에요 벌써. 이 설 민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또 여론조사 추이가 어떤지 저희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5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